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 당시 잊혀져간 학도병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평생을 노력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인천 이기현 치과 이기현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더 영광입니다. 네. 네, 원장님. 원장님 아버님께서 6.25 전쟁 때 소년병으로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원장님께서 소년병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토록 헌신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1934년 인천 송림동에서 태어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났을 때는 15살이셨어요.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이제 1950년 12월 18일 그때 중공군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인천에 있는 학생들을 경상남도 통영에 국민방위군 네. 제3수용소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된 어떤 결정이 있어서 아버지도 그걸 따라서 경상남도 통영까지 이제 피난 가신 거죠. 네. 가셨다가 이제 16살 어린 나이에 1951년 1월 10일 날 네. 부산육군 제2훈련소에서 자원입대해서 참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소년병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소년병에 대해서 저도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제가 96년인가? 그때, 신포국제시장 바로 옆에, 버스 타고 지나다가 보면은, 뭐, 소년병이라든지, 뭐, 어떤 기록관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이견 치과의 2층에, 전시실 같은 거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표지판 같은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본 거는 1996년서부터 본 것 같은데요. 이기현 원장님을 찾아뵙고 소년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거는 최근에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꼭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들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어제 미리 강의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강의를. 강의에서 소년병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특히 200년 뒤에 평가를 생각하며 기록을 남긴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년. 아무래도 이제 1950년 전쟁이 있었고 또 60년대 초에는 이제 우리 4.19, 5.16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그 당사자 또는 부모님 또는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1차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한 100년 또는 200년이 지나면 이제 당사자들 죽고 자식, 손자 이게 뭐 많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편파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또는 지역적인 어떠한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있는 그대로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년병 기록은 지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진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록을 잘 해놓으면 또 오랜 세월 지나면은, 새로운 평가 또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한 어떤 명예를 회복해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소년병에 대한 전시실이라든지 아버님의 노력이라든지 우리 이기현 원장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30년 만에 이렇게 찾아왔듯이 만약에 우리 원장님께서 소년병에 대한 기록을 생각하지 않고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은 아마도 저도 지금 모르는 상태로 100년, 200년이 지나면은 소년병이라는 자체가 있었는지조차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기록이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귀한 소중한 일을 감당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인천 지역 학생들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특히 인천 상륙작전 이후의 상황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천은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지만 전통적으로 인천은 사실은 좀 진보적인 도시였어요. 왜 진보적인 도시냐면 다른 지역에 다 농촌이었을 때 인천은 이제 공업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 삶을 살면은 이제 진보된 의식, 노조를 통해서 그런 진보된 도시였는데 진보 성향의 도시였는데 그러면서 진보 성향의 도시면서도 또
우익 성향의 도시였어요. 아, 이제 극과 극이 좀 네. 부딪히는. 전쟁이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나서 바로 이제 함락이 됐죠. 함락이 네. 돼서 인민군이 들어와서 뭐 다른 것들은 뭐 사실 소년병들에게 중요하진 않고 많은 그 학생들이 네. 고등학생들이 잡혀갔어요. 음. 말은 이제 의용군인데 네. 말만 의용군이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실종이 되고 집으로 못 돌아왔는데 그렇죠. 그런 전사 일을 있겠죠. 예, 네. 겪고 9.15 인천 상륙 작전이 되니까 인천에 이제 우익의 학생들이 네. 야 이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뭔가 해야겠다 해서 인천학도이용대라는 조직을 만들고 네. 만든 다음에 이제 헌국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국방부 정원국 소속의 정식 조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헌국 활동을 쭉 하다가 11월쯤 되면 벌써 이제 중공군이 이제 이렇게 침입을 해 오니까 그 학생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또 인민군이 와서 네. 의용군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네.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도 걱정을 해서 네. 그 남쪽으로 이제 피난 가게 하는 그 결정을 누가 했냐면은 국방부 정무부가 했어요. 국방부 아. 정무부에서 그 결정을 해가지고 네. 그 당시 인천에 이제 국방부 정국 인천지구 학도용대 대장이 엄희철 대위님이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학도용대 대원들에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네. 다 그 남쪽으로 피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피난을 하게 된 거겠죠. 아, 그렇게 됐네요. 그 피난하고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버님의 이제 그 증언이셨는데요. 그 국민방위군이라는 게 네네.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국민방위군이 네. 이제 1950년 11월 달쯤 국민방위군 법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네.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징병 군인으로 일선에서 싸우는 군인도 필요하지만은 네. 예비군 비슷하게 아, 이제 네네. 국방을 지킨다거나 또 필요하면은 적절하게 그 나이대 있는 그 성인들을 군대로 징집을 하려고 네. 그런 예비군 조직을 만든 게 이제 국민방위군이었었어요. 아. 그래서 국민방위군이 언제부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냐면 1950년 12월 초부터 12월 초. 서울, 네. 경기, 인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아. 이제 대부분 이제 경상도 지역으로 이제 소개라고 그러죠. 네. 움직이게 이동을 하게 하는데 네. 그 한 5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그 아. 이동 코스나 기간이 인천학도이용 대원들이 피난하는 길하고 같은 경로였어요. 아, 그럼 강원도 산맥을 넘어서 아니 이렇게. 그거 아니라 이제 경북 기찻길을 따라서 아, 경부선 네, 기찻길을 네. 따라서 이제 네. 대부분 1차로 서울역에서 모이고 네. 그다음에 영등포에서 모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천인 경우에는 동인천에서 모이고 네. 그다음에 수원에서 모이고 해서 이제 쭉 기찻길을 따라서 네. 기차를 타서 타는 거 아니면은 이제 걸어서 내려가는데 네. 저희 아버님은 그 당시 현재 평균 도시생활 직장 월급이 한 4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할머님한테 한 500만 원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돈으로 네네. 2달치 월급 네. 돈을 받으셔가지고 사 먹으면서 내려가셨는데 네. 대개 인천 학생들은 자기 돈을 좀 가지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 먹으면서 갈 수 있었는데 아.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농지조합이라든가 그 당시 있었던 시골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관변 기관이나 네. 국가 그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제 밥도 해주기도 하고 아. 숙식도 제공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돈을 가지고 내려가셨는데 국민방위군은 사실은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예비군으로 끌고 데리고 가는 거니까 네. 다 해주겠지 하고 그냥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 네. 굶어 죽었어요. 그때가 50만 또 명 중에 한 10만 명이. 그때가 또 11월 달에 12월 말이라 또 겨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굶으면은 네. 움직이질 못하고 보면은 죽기 동사 얼어서 죽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1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 경험을 아버님이 하셨죠. 보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참혹상을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 참혹상을 보신 거를 좀 원장님께서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참혹상은 이제 어떤 참혹상이냐면은 보통 사람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은 네.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면 그렇죠. 시체가 안 보이잖아요. 네, 특히 그때 당시 매장을 했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네. 논과 밭이 얼어 있을 때는
뭐 2, 30명씩 죽은 시체를 네. 못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쭉 늘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적대기 있는 같은 거죠. 거적대기 씌우면 다행이고 아. 거적대기도 못 씌운 뭐 시체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네. 뭐 들개나 야생동물이 또 와서 그냥 시체를 훼손하고 그러니까 그런 엄혹한 시절이죠. 아. 그거를 보신 네. 거죠. 참혹한 장면. 그러니까 그 참혹한 장면을 보시고 그걸 전해 들으시니까 또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소년 병에 대해서 더 진상을 규명을 하고 잘 기록해서 후세들이 알고 또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건 왜 하냐면요. 사실은 네. 인천에 이제 인천광역시사라는 책도 있고 예전에 네. 인천시사도 나온 적이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많은 책을 냅니다. 역사책을. 네. 한 줄도 없어요. 소년병에 대한 얘기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한 줄도.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뭐 시장님이나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 하시는 일인데 제가 뭐 감나라 대신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96년도에 네. 내가 정말 어린 나이에 군대 갔다 왔는데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고 많이 죽었는데 네. 어디 한 줄 인천에 기록이 없다라는 말씀하셔서 그래서 열심히 또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년병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 그 어린 나이에 당신들이 이제 자원에서 가셨는데 주로 이제 통신병으로 많이 활약을 했다는 네, 얘기도 근데 이제 그거는 들었었거든요. 예. 일반 20살 넘은 일반 중병군하고 똑같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뭐 특별히 어리다고 뭐 네. 뒤로 빼주고 뭐 되게 쉬운 일을 한 게 아니라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워낙 문맹이 많아가지고요. 네. 300명은 모여가지고 누구한테 너 언제 들어왔냐 그러면은 비 온 날 들어왔습니다. 왜? 달력을 못 읽는 거예요. 숫자도 못 읽고 문맹이 너무 많아. 비 오는 날에 그냥 저 입대했습니다. 입대했다고 그런 식으로. 왜냐면 달력을 네. 자기 이름 숫자도 못 쓰니까 네. 한글로도 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고소년분들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네. 뭐 중학생이니까 그 당시 이제 국민학교 때 일본어 배웠고 네. 한글, 한자, 영어. 와, 그리고 그 당시 네. 이제 전쟁터에서 물자들이 미국의 영어로 쓰여 있는 물자도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일본말로 쓰는 일본 거쳐서 물자가 다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네, 네. 사용 설문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소년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기 어리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쉬운 일 시킨 게 아니라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거 네. 했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린 나이니까 도망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네. 타령. 네. 그런 거는 왜 못하셨는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수도사단이라는 사단에 계셨었는데 네. 다른 사단에 군인이 왔는데 횡설수설하면요 네. 한 몇백 명이 모인 데서 공개로 총살했대요. 그렇죠. 간첩으로 의심받아요. 타령. 그래서 타령을 하면 너희도 저렇게 된다. 그래서 한 그런 걸 여러 번 본 뒤로는 정상적인 그 군인은 타령할 생각을 못 한대요. 왜? 내가 있는 수도사단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해명이 되니까.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단에 가면 연락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고 네, 네. 급하고 그럴 때는 횡설수설하면 바로 총살시킨다고. 그랬군요. 그리고 다른 이제 정상적인 군인들보다도 또 소년병 그 중에서도 인천 지역에 참전했던 소년병들의 전사율이 높다라고.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의 인구가 2천만 명이고 인천은 26만 명이라 26만 명. 1.3% 정도의 인구 점유율인데 네. 그 당시 전사 소년병이 2,500명인데 그러면 1.3%면 한 33분 정도 돌아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208명이 돌아가셨거든요.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해병대로 많이 가셨어요. 해병대요? 예, 한 3,000명의 소년병 중에 네. 800여 명이 해병대로 갔는데 많이 가셨네요. 그 중에 한 100여 명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돌아가시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이 소년병이다 보니까 네. 통신병으로도 많이 가셨는데 네. 통신교육을 받고 이제 보통 2병으로 시작한 다음에 1병이 되고 네. 2병으로 시작해서 1병이 되고 이제 상병이 상병이 되고 되고, 병장이 되는데 네. 상병 계급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급이 빨랐네요. 예, 빨라. 그러니까 15살인데 상병을 받아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똘똘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친구니까 네. 상병이니까
분대장을 줬대요. 아, 분대장. 근데 전쟁터에서 네. 제일 많이 주는 게 분대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소대장이고. 아, 그래서 인천의 소년들이 통신병원을 간 그 소년들은 이제 상병을 받아가지고 분대장이 많이 됐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이병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병, 네, 이병으로 네. 시작하는데, 뭐 배운 게 많이 있으시니까 네. 한 6개월 정도, 한 1년 지나가지고 바로 상병 되시면서 분대장을 저희 아버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최전선에서 맨 앞에서 싸우다가 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돌격 앞으로 하셔야 그렇죠. 되니까. 맨 앞에서 이제 뭐 한 10명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네. 한 7명은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고. 네, 네. 그렇잖아요.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20살이었다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은 들어간 지 벌써 1년 된 사람이고, 네. 16살에 들어가서 17이 됐는데 1년이 됐으니까 분대장이지만 20살이 된 사람은 들어오자마자니까 그쵸. 당연히 이제 이병이 돼가지고 이제 분대원이 되니까. 아, 그래서 저기 형꼴 되는 사람들을 분대원으로 데리고 있었다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었겠네요. 그래서 인천의 소년병들이 네. 많이 들어가서 전사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달리 다른 지역과 달리 해병대로 많이 가셔가지고 그렇죠. 또 상륙작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 전사했고 또 통신병으로 분대장을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전사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아, 특히 해병대는 이제 1951년 1월에 이제 6기고요. 네, 4월에 7기고 1950년 11월하고 12월 초에 5기인데 네. 전체 해병대 소년병은 6기밖에 없어요. 아, 그 앞기스나 뒷기스 전부 다 20살 된 사람들만 뽑았지. 네. 그렇게 뭐 16, 17, 15 소년병으로는 뽑은 해병대가 경우는 6기밖에 없다. 6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18명은 다 인천 학생들인데 네. 좀 아쉬운 거는 좀 해병대에서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조사해서 좀 기록에 남겨줘야 되는데 그게 본인들의 역사인데요. 그 해병대 입장은 자기들은 이제 입대한 사람들을 입대하는 네. 저기서 딴 데서 이제 입대를 하게 해줬고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서 네.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안타깝네요. 섭섭하죠. 왜 섭섭하냐면은 사람이 똥 싸기 전에 마음 다르고 네. 똥 싼 다음에 마음 다르고 네, 네. 급할 때 애들 데리고 썼으면은 네, 네. 16세 군대 가서 17배 죽었으면 이분은 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기록 정도는 해준 말도 한데 그러네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아, 그리고 아버님이 그 군번이 2개셨고 네. 그 군번 2개신 걸 갖다가 왜 이게 2개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예. 바로 잡는 것보다는 왜 군번이 2개인지 궁금해 네. 하셨죠. 아버님 군배는 처음에 이제 군대 들어가셔 네. 거기에 이제 부산 제2훈련소라 02로 시작이 됩니다. 02가 네. 부산 제2훈련소 군번이거든요. 네, 네. 0248-251이었고 그리고 이제 53년 아버지께서 이제 휴전 이후에 대구에 육군본부가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저기 인사계에서 대구 육군본부 갔다 와라 해서 이제 아버님이 쫄래쫄래 갔더니 네. 거기서 네가 여태까지 받은 군번은 이거는 없애고 네. 새로 군번을 주겠다 해서 아버지가 네. 받은 군번이 0741-193입니다. 네. 이게 07로 시작되는 군번은 뭐냐면 07 군번은 사고 군번이에요. 아, 문제가 있는 사람들. 네. 근데 그 알아봤더니 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2000년 들어서서 네. 그 육군본부에 가서 그 계룡대 육군본부에 가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 0248-251이라는 군번은 들어오자마자 입대하자마자 탈영병 군번. 탈영병 군번. 이제 그 군번을 아버님이 쓰신 거죠. 아, 그래서 그것도 그래도 어떻게 확인이 됐네요. 네 53년대에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아버지께서 이제 슬퍼가지고 네. 이 국가가 나를 속인 거 아닌가.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한테 내 전사 통지서가 가는 게 아니라 0248-251 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때도 좀 그걸 들으셨으니까 네. 본인 군번이 아니라고 네. 국가가 나를 속인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신 경험이 있고 나중에 네. 확인해 봤더니 이제 그 당시에 좀 드문 일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없던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 그러면 이제 좀 책임도 져야 되고 그렇죠. 뭐 예. 이렇게 여러 가지 귀찮으니까 야 너가 이 군번이야 하고 이제 네. 땜빵 비슷하게 이제 네. 넣었는데 그게 이제 전쟁터에서 3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진짜 군번을 받으시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네. 섭섭해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군번 재활용이네요. 군번 지하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그때 네. 실망 내지는 슬퍼서
원래 수도 사단에 계셨었는데 다른 사단으로 전출을 원하셔서 26사단으로 이제 가셔요. 여기 있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26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더 하고 만 4년 채우시고 1954년 12월 달에 제대하십니다. 제대하니까 이제 20살이셨더라고요. 제대하니까. 예, 남쪽 군대 갈 때 제대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 소년병 전사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누락된 전사자가 많이 발견되는 것을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셨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네.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이제 전사하신 소년병이 2,500명입니다. 2,5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네. 네. 인천에 있는 전사 소년병을 아버지하고 제가 이제 30년 동안 쭉 찾아봤더니 네. 한 100여 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명확하게 확인이 되신 분들은 42분이세요. 네. 42분은 정말 소년병이라는 게 이제 다 확인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명단에 올라간 분은 14분이고 거기에 누락되신 분이 28분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언젠가는 소년병에 대한 보상법이 이제 통과가 될 겁니다. 지금 국회에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그 명단이거든요. 국방부 명단.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14분은 이제 명단이 있으니까 이제 뭐 유족들이 얼마만에 뭐 보상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28분은 명단이 없으니까 그런 자격도 없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전사소년병 위령비를 아마 세우게 될 겁니다. 소년병 어린 나이에 군대 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돌아가시는 그 점을 생각해서 위령비를 전사소년병 위령비라고 적고 뒤에는 명단을 적을 거라고요. 앞이나 뒤에는. 그럼 나라에서 죽었는데 14명만 올라가고 28분이 또 빠지면은 안 적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고충 민원을 제기한 거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국방부에서 뭐 이런 반응도 없고 아무런 뭐 대책도 안 세워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좀 적절한 그 권고를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좋은 권고안이 나와서 처음에 바로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처음에 바로 안 나와요. 알고 사람들이 안 해줘요. 그런데 바로 될 리가 없죠.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실 처음에는 조금 국방부 편을 들어줬어요. 뭐 이게 앞으로 조사해서 밝힌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십시오라고 애매모호하게 저한테 일단 결정문을 보내줬는데 저는 나중에 조사하면 하는 거고 하지도 않는 일을 할 거니까 참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고 당신네들 할 일은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할 거니까 저보고 참고 살라고 그러면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방부는 지금 인천에 있는 42분 전사소년병을 찾아야 하는데 그중에 14분은 올라가 있고 기록이 등재되어 있고 28분은 빠져 있으니까 이 분을 올려라 라고 하는 권고를 했죠. 잘 됐습니다. 잘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년병에 대해서 그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보고 가지고 있던 사진들 근무 당시에 소년병으로 참전해서 근무할 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들을 갖다가 계속 모으시는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녹음도 하고 그런 녹음이나 사진 같은 그런 자료들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가 지정 기록물로 추진 중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모은 아버지하고 같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물이죠. 예를 들면은 전쟁터에서 이제 의외로 사진을 찍을 기회가 많이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한 10장 정도 사진이 있고 아버님이 한 300여 분 만났는데 한 분당 한 서너 장 정도 받았어요. 1000장 정도 사진을 받은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참전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구술해고 녹음을 저희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고 저도 좀 참여해가지고 그래도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국가기록원에 좀 물어봤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국가지정 기록물이라는 지도가 있는데 거기 국가지정 기록물에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국가지정 기록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민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는 아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 기록물이
영원히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 네.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참전한 소년면들의 참전 사진, 네. 또 전역 증서, 표창장, 수업 증서 같은 어떠한 이 공문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전 해고 구술 녹음 테이프, 네. 그 참전 해고 구술 녹음을 할 때 찍었던 사진,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국가 지정 기록물로 네. 자격이 있다 해서 지금 2023년 6월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그 한 2년 정도 그 정리 작업, 분류해가지고 정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왜 잘 정리해야 되냐면 국가기록원이 대전에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그 국가 지정 기록물이 제대로 있나 또 확인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번 9월달에 아마 그 국가 지정 기록물로 그 인정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당연한 거고 축하드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히 제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국가지정 기록물로 등록이 될 것이 이제 확실시 된 거니까요. 근데 국가지정 기록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네, 한 16가지고요.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이승만 박사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승만 박사의 네. 사진 기록물 뭐 10만 점이라든가 네. 또는 뭐 문익환 목사님이 18년을 감옥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사모님이랑 이렇게 서신 받은 거. 네. 고관 서신이라든가 또 국가 지정을 1호는 뭐냐면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유진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네. 1947년 11월부터 48년 4월 사이에 써 내려간 대한민국 헌법 초안이 있더라고요. 만년필 쓰신 거예요. 네. 거기 이제 그 초안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국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장님이 갖고 계신 녹음 파일, 녹취록으로 또 변환을 하셨더라고요. 네, 다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그죠? 네, 그 사진 18번째 국가 지정 기록물로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하고 제가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인천시나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이나 이러한 그 기관들, 공적 기관들이 인천시에서 참전한 소년병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영 관심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이 많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섭섭한 마음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네. 이루 말할 것도 없는데 또 뭐 그 현 교육감님이나 현 시장님이 나름 뭐 생각을 하시고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네. 언젠가 또 관심 있는 교육감님이나 시장님 또 나오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때 또 그분들하고 또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네. 굳이 네. 뭐 관심 없는 분한테 이게 잘못하면은 무슨 국공을 하는 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이게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 그 호국 영령들이 네. 언제 그 나한테 참배하러 와라. 네. 그런 뭐 제사상 차려라.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들 잘못하면은 뭐 그 돌아가신 전사소년면들이나 네. 참전소년면들의 명예를 네.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관심 없는 사람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네. 뭐 동냥하듯이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호 원장님께서는 이 소년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미리 찾아가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혹여나 상업적 이용이라든지 어떤 그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올바른 추모와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로 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 지금 현재 96년서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약 29년 동안 거의 뭐 모든 그 비용은 자비로 다 사용하시면서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이거 참여자 증서라고 하나 이렇게 있네요. 네, 뭐 잘 보이게 참여자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참여자 증서죠 이게. 네. 96년 7월 15일 적혀 있나요? 네. 그리고 이 김영삼 대통령 위에 참정유사 증서, 네. 야분이 상업 써 있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저 참정유사 증서를 받으시고 네. 저에게 이제
내가 왜 군번이 2개였는지, 네. 또 우리 인천의 소년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몇 명이 참여했는지, 네. 또 몇 명이나 전사했는지, 특히 이 소년병 참전 역사에 대해서 인천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지하고 저거 찾아보면 돼 아버지 하고 말씀드리고 돈은 뭐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녹음 테이프 사드리고 네. 카메라 사드리고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 필름값 현상료 그리고 네. 녹음 테이프 그리고 이제 그 누구를 만나서 아무래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이제 또 이제 조그만 교통비라든지 용돈. 차값이라든지 네, 그럼요. 조그만 네. 용돈이라든지 그럼요. 예. 저희 활동비 좀 드리고 해서 참. 한 10년 동안 이제 한 그 200여 분을 만나가지고 녹음을 했고요. 네. 녹음은 이제 이런 조그만 1년에 조그만 그러면 한 20분 네. 정도를 그렇죠. 만나시는 1년에 거예요. 20분 예. 만나고 네. 10년 만나서 한 달에 2분 꼴로 만나가지고 이제 열심히 녹음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이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하면서 이제 월간지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네, 서예 문화였나?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그 전시회도 좀 몇 번, 한 4번 정도 전시됐고, 네. 책도 이제 저희가 한 6권 정도 만들어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전시판을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했는데, 이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관도 만들었죠. 그래서 전시관, 지금 여기 예. 1층에 있는 게 이제 인천 학생 6.25 참전관인데, 요게 왜 학생이냐면요. 소년병이 아니라, 네. 중학생도 같지만 고등학생도 같고 대학생도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 졸업하고 대학에 안 다니는 청년들도 같고 네. 또 사실은 그 안에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간 청소년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다 합쳐서 그냥 두루뭉실해서 학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 진짜 지금까지 해오신 과정들을 봤을 때에는 첫 번째는 우리 이기현 원장님께서 엄청난 효자라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려보는 것 같아요. 효자이신 거예요. 아버님이 저렇게 참전용사증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아버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좀 아버님의 바람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셨다는 거 정말 대단한 효자이시고 또 한 측면으로는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과정들이 오늘 소년병을 그래도 몇 사람에게라도 알려지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0년,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는 소년병이 뭐였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땀 흘려서 전사하고 이름도 없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탈영자의 군번을 갖다가 그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예, 그런 것까지도 예, 참 감내하시면서 희생하신 분들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노력과 진심 어린 메시지를 통해서 잊혀진 인천 소년병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계속될 거죠. 예, 누가 뭐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럼요. 스스로 헌신적으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화두진 TV에서도 이 자리를 통해서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소년병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